그래서 오늘은 그 최근 인상된 라면 값으로 인해서 그 하반기 음식료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좀 간단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사를 하나 보시면 이제 최근에 오뚜기가 그 무려 13년 만에 이 라면 값을 12%나 이제 올렸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상된 라면 값은 이제 올해 8월부터 이 소비자들은 체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단 현재는 뭐 라면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즐겨 먹는 과자도 8월부터 줄줄이 인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한 가지 특이한 거는 보통 음식료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등 기업이 먼저 인상을 한 다음에 이제 가격 인상을 한 다음에 그 밑단에 있는 이제 뭐 2등, 3등 기업들도 따라가는 형태를 보였는데, 근데 이번에 보면 이제 라면 1등은 농심이잖아요. 근데 1등이 농심이 아니라 2등인 오뚜기가 이제 먼저 가격 인상을 선제적으로 주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 이제 결국에 한계에 달했다는 거죠. 이 곡물 가격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결국 같은 한 개의 라면을 팔아도 옛날보다 비싸게 팔 테니까 이 매출 부분에서 이제 수혜를 볼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런 음식료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안 먹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즐겨 먹는 과자가 있는데 이게 뭐 100원, 200원 더 올랐다고 해서 이 비싸서 안 먹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음식료 섹터 역시도 이 에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이 에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그 농업이랑 이제 인플레이션 이제 영문을 합친 이제 합성어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옥수수 차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이제 현재 그 공식적으로 이제 뭔가 시장에서 인지하고 있는 이 에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총 두 번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2006년부터 2009년 이제 이 사이에 이제 에그플레이션이 한 번 있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시기에 또 한 번이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에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인데 이때 이제 곡물 가격이 이런 식으로 크게 올랐던 이유는 이 곡물을 생산하는 국가들한테 큰 가뭄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이때 유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큰 가뭄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생산량에 문제가 생기면서 가격이 오른 거죠. 근데 이제 그에 더해서 유가도 올랐기 때문에 비료값이나 뭐 운송비, 농기계를 만드는 어떤 이런 가격들도 다 오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2011년부터 이제 또 에그플레이션이 발발을 한 건데, 이때 이제 주 원인은 뭐 마찬가지로 이제 기후 변화가 있긴 했지만, 근데 추가적으로 이때는 그 유럽발 이제 위기가 닥치면서 좀 유동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 3차 에그플레이션이 오냐 마냐 이제 이런 얘기인 건데, 그러면 이제 3차 에그플레이션이 올까요? 뭐 현재 상황을 보면은 이제 코로나에 더해서 작년에 이제 기후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 공급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수요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지금 펌핑이 됐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브라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 100년 만에 기록적인 가뭄이 이제 일어났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 37년 만에 불어닥친 한파 때문에 이제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니까 곡물들이 지금 생장하기에 이제 엉망진창인 상황인 것이죠. 그에 더해서 지금 원자재 가격까지 오르기 때문에 한편으로 시장에서는 이 에그플레이션을 기정사실화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음식료 기업들을 바라보면 이제 이런 로직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 원재료 상승으로 인한 식료품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될 텐데, 이제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제품 가격을 바로는 인상을 못 하겠지만 이제 참다가 이제 그 소비자한테 가격 전가를 하기 위해서 제품 가격 인상을 이제 단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곡물 가격이 뭐 언제까지 무한정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곡물 가격이 하락을 하면 이미 제품 가격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 원자재 가격만 하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음식료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00원에 이제 쌀을 사와서 이제 500원에 이제 팔았는데, 이제는 100원에 사와서 500원에 팔면 이제 100원 더 이득인 것이죠. 그럼 이제 어느 기업 혹은 어느 식료품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 또 질문이 생기죠. 뭐 이거는 이제 의견이 워낙 다양할 수 있고 이제 스펙트럼이 워낙 넓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산업인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재료를 가공해서 2차 가공 업체에게 납품할 회사로 할지, 아니면
이제 곧바로 소비자에게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2차 가공 업체를 찾아볼지, 또 그게 아니라면 뭐 이런 농작물을 키우는 데 사용되는 비료 업체들 같은 것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가능하면 이제 1차 가공 업체는 아무리 호황이 좋더라도 이제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가능하면 1차 가공 업체는 이제 피하는 게 좋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제 1차 가공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가공 업체에 비해서 이 가격 전가를 그대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차 업체는 을이고 이제 2차 가공 업체는 이제 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담으로 지금 이제 올해 1분기를 보면 그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부 실적이 굉장히 이제 좋았죠. 이런 식으로 전 세계 판매량 1위를 할 정도로 좋았는데, 물론 이제 반분기 정도 이제 미리 출시한 것도 있지만, 아무튼 지난 1분기에 이제 스마트폰 판매량 1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당연히 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 벤더사들도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걸로 기대를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그들의 어떤 벤더사들의 실적은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의 하청업체들이잖아요, 이들은.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하청업체인 이들에게 가격을 소위 말해서 후려쳐서 납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그 식료품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라면에 적용을 해보면 소맥, 그러니까 밀을 가공해서 이 오뚜기라는 회사에 납품을 하는 가공업체보다도 차라리 오뚜기처럼 소비자에게 곧바로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게 더 낫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건데요. 지금이야 이제 소맥 가격, 그러니까 밀 가격이 비싸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이제 보니까는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이 소맥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2차 업체들은 이제 1차 업체한테 이제 푸시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물론 이제 곧바로 인하는 안 하겠지만 이제 슬슬 이제 가격 인하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회사가 남는 게 더 많아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봐야 할 포인트는 이 1차 가공 업체보다도 가격 전가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2차 가공 업체 중에서 보는 게 좋다는 이제 의견입니다. 물론 이제 1차 가공 업체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니고, 이제 저런 어떤 가격이나 압박 같은 거는 이제 상수가 아니라 변수이잖아요. 언제 이제 요청을 받을지 모르고 또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는, 조사해서 알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차 업체를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플레이를 하는지 아니면 이제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플레이하는지도 고려 요인이 될 수 있을 텐데, 이제 이거는 그 작년에 그 상반기에 2020년 상반기에 이 삼양식품이라는 기업이 이제 불닭볶음면이 해외에서 엄청나게 팔리니까 주가도 이제 같은 흐름을 보였는데, 그래서 내가 찾아볼 때 이런 식으로 내수 시장을 볼 건지 아니면 해외 시장을 볼 건지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뭐 이러저러한 조사를 통해서 한번 리서치를 해보겠다고 하시면 이제 이거는 그 참고하실 수 있는데, 이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고객 지원에 그 해외 시장 동향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 주간 곡물 동향 자료를 이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중심으로 이제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한 그 식료품 혹은 이제 그 곡물 관련된 정보를 이제 매칭을 시켜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뭐 어느 나라가 이제 최대 생산국인지, 그리고 생산량이 계속 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입니다. 조금 노가다 작업이긴 하지만 이제 하반기에 꽤나 큰 이벤트가 될 수 있을 이제 이벤트인 만큼 지금부터 한번 이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라면값 인상에 따른 향후 식료품 섹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더운 날씨이고 또 다음 주 날씨도 30도 중반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걸로 봤는데, 이제 주말 잘 보내시고 또 그 더위를 잘 이겨내시고 저는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